이사 영식의 결과는 고독 정식이었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데이트 나간 커플들보다도 오히려 방송 시간도 더 많이 나왔어요. 자신의 노선도 확실하게 정했고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오늘 낯설사계의 두 번째 리뷰에서는 지난 리뷰에서 다루지 못했던 백합에 대한 분석 정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2일차 선택 결과 보여드릴 거고요. 그 선택의 이유도 들어보고요. 남자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일차 4개의 데이트를 모두 살펴볼 거고요. 물론 이사 영식의 고독 정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 데이트권은 누가 땄는지,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그 향방도 체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부탁드리고요. 영상 다 보시면 댓글로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3화 마지막에 강렬하게 등장했던 백합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야겠죠. 일본 출장 중에 섭외를 받고 하루 만에 경상도 영양으로 왔기 때문에 자영업자다 이렇게 추측했었는데요. 일반 회사원이라면 꿈도 못 꾸는 얘기죠. 알고 보니까 자영업 수준을 넘어서는 회사 대표였네요. 그것도 꽤나 짱짱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둘째 딸임에도 가업이었던 문구 도매업을 이어받아서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요. 회사를 많이 키웠나 봐요. 전국에 지점도 있고요. 키가 큽니다. 여자 중에는 제일 커 보였어요. 구두 굽 높이까지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167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20살 때부터 부모님의 사업을 도왔다는 것으로 봐서 대학 진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이 아니고요. 이상형은 배울 점이 있는 분, 공부를 계속 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사회로 진출해서 아마도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그런데 컴플렉스 같은 거는 없고 아마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3남매였는데 너무 좋아서 자녀 3명을 원한다고 하고요. 신기한 점은 나는 솔로 유니버스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SNS에서 이사 영식의 얼굴이 워낙 많이 나와서 아마 얼굴이 약간 익숙한 정도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사 영식에 대해서도 하나도 사실 몰라요. 5박 6일 일정에서 이틀 차에 온 것도 아니고 3박 4일 일정이잖아요. 이틀 차에 왔으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3분의 1이나 적은 셈인데요. 사실상 단 48시간 정도밖에 없죠. 이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화이팅입니다. 출연자들의 나이와 키 살짝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백합이 1994년생으로 막내 되겠습니다. 영식에게도 동생이 생겼네요. 2일차 데이트는 여자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들의 선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문열 문학관 자리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고택 전체가 불타 없어지고 말았죠. 모든 출연자들이 이문열이 누구지 모르겠네 뭐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사 영수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멋졌다고 해야 되나요?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문열은 대문호의 반열에 오른 대작가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폭발적인 전성기에 비해서 그 뒤의 작품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강성 정치 발언을 많이 하면서 팬심이 좀 반토막 났던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이문열 평역 삼국지의 대성공 그게 오히려 그의 창작의 영감을 좀 방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삼국지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거든요. 이사영수가 1986년생이잖아요. 이사영수가 한창 책을 읽을 나이는 2000년대일 텐데요. 그때는 이미 이문열의 작품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때였어요. 이사영수가 말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80년대 작품이고요. 영화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만들어지는 뭐 젊은 날의 초상, 레테의 연가,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거 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모두 80년대 작품들이죠. 80년대생, 90년대생들은 이문열의 작품을 접하기 어려운 게 맞고요. 이문열을 모르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네요.
여자들의 선택, 국화부터 갑니다. 미션 멘트는 오늘 너를 꼭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였고요. 국화는 씩씩하게 이칠영호에게 가서 옆에 섭니다. 이칠영호가 꽤나 놀라는 눈치였어요. 기대를 하나도 하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국화는 툭 하는 개그 코드가 재밌다. 그런데 가끔 뼈 있는 말도 한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더 나중에는 뭐 똘끼도 마음에 든다 이런 말도 하죠. 국화는 사실 어제까지는 두 번의 선택 모두 이칠영식이었거든요. 자기 이상형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마음을 접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미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짐작했던 대로 이칠영식에게 갑니다. 이칠영식을 위해서 옷도 이칠영식이 입고 있는 똑같은 흰 티에 청바지로 갈아입었고요. 뭐 완전히 순정녀 모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젯밤 선택 때는 잠깐 18영철한테 갔었거든요. 물론 그 선택은 공개가 안 됐어요. 남자들의 선택으로 데이트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칠영식은 그 선택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요. 뭐 어찌됐든 장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이칠영식으로 확고해 보입니다. 참고로 장미가 이칠영식의 옆에 쓴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자기 뒤에 세 명의 여자가 더 있는데요. 세 명의 여자가 나올 때마다 선택하기 위해서 걸어올 때 이칠영식 옆에 설까봐 막 긴장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귀여웠습니다. 튤립은 첫인상 선택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세 번 연속 18영철을 골랐습니다. 사실 근데 어젯밤만 해도 이사영수로 마음이 좀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2일차 아침 산책이 있었어요. 완전히 18영철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고 귀찮은 일도 자기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죠. 영양민박의 이제 탑2 장미와 튤립이 진작에 한 남자로 굳혀지는 모양새가 됐네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용담은 또 반전을 거듭합니다. 다들 18영철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27영호에게 갑니다. 27영호도 많이 놀랐어요. 사실 용담의 인터뷰를 보면 18영철에게 더 호감이 있는데 27영호도 알아보고는 싶었다. 그리고 이번이 저점 매수할 적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27영호가 놀래서 뭐 감사합니다. 뭐 진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해서 용담은 첫인상은 이칠영식, 첫날 밤 선택은 18영철, 2일차 선택은 이칠영호, 선택을 모두 바꾼 유일한 출연자 되겠습니다. 백합은 이번이 첫 번째 선택이죠. 사장님 포스로 웃으면서 입장을 해서 한마디씩 하면서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시원시원한 성격 때문에 이칠영식과 이칠영호를 흔들어 놓는 듯 했는데요. 의외로 이사영수에게 갔어요. MC들도 다 틀렸어요. 인터뷰에서는 자기랑 N극과 S극처럼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엘리트 같다. 그러면 뭐 자기는 뭐가 되나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여자들이 퇴장할 때 이칠영호를 옆을 지나가면서 슬쩍 한마디 하고 가요. 야, 인기 많으신데 영호에게 특별히 관심 하나 쏴주고 가는 그런 듯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이칠영호가 장미를 포기하고 나면 백합으로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들의 선택으로 2일차 4개의 데이트가 성사되었습니다. 27영호만 2대1 데이트, 나머지는 모두 1대1 데이트 되겠네요. 구독 정식은 2사영식 되겠습니다. 데이트 보시기 전에 남자들의 2일차 선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남자들의 선택은 출연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시청자들만 알게 되겠네요. 남자들은 장미파와 튤립파가 있었는데요. 살짝 변화가 있긴 하지만 장미에게 여전히 세 표가 몰립니다. 이칠영식은 장미를 고르면서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칠영호는 장미와 백합 사이에서 조금 고민하다가 하나의 노선으로 가야겠다 라면서 장미로 확정했습니다. 이사영수도 장미인데요. 좀 의외죠. 튤립인 줄 알았죠? 생각하는 부분이나 결혼관이 비슷해서 뭐 좋았다. 한번 만나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어제 나눈 대화를 기준으로 생긴 호감인데요. 장미는 사실 어젯밤부터 급격하게 이칠영식 단 한 명으로 기울었거든요. 이 장미가 선택이 빠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남자들이 느린 건가요? 다음은 예상대로 튤립.
튤립에게 2표가 몰립니다. 2사0식과 18영철이네요. 근데 사실상 2사0수도 있어서 튤립이 2표 반 혹은 3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2사0식은 첫인상 호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고요. 18영철은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부터 오전 산책도 했죠. 이미 마음을 거의 확인한 수준이랄까요. 네, 그래서 국화, 용담, 백합 모두 한 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백합은 뭐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진이 백합을 위해서라도 여자들의 선택으로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정말 남자들의 선택으로 데이트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번 2일차 선택에서 서로를 고른 커플은 당연히 장미 커플, 장미가 고른 커플과 튤립 커플, 튤립이 고른 커플 되겠네요. 인기녀 2명이 초반부터 완전히 한 남자로 굳어지는데요. 다른 남자들은 이제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하죠. 다음 선택부터는 용담과 백합의 인기가 그래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화는 아직도 조금 어렵다 싶네요. 자, 그러면 이들의 데이트를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18영철과 튤립은 어떤 어촌 항구까지 갔어요. 바닷가까지 갔어요. 멀리 갔네요. 수산시장의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데 새우가게 플러팅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튤립은 와사비랑 간장을 따로따로 먹는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방식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뭐 물론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뭐 비슷한 분 있으신가요? 아무튼 18영철도 그게 신기했나 봐요.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먹어보겠다고 했고요. 그걸 들은 튤립은 또 막 좋아합니다. 네, 좋을 때입니다. 밤바다 배경 사진은 오게티, 주차장 배경 사진이 됐죠. 18영철도 튤립에게 직진하겠다. 튤립은 95% 18영철이다. 뭐 게임 끝난 거죠. 최종 커플 확정이나 다름없네요. 이 정도면 최고의 데이트.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점 드리긴 좀 그렇고요. 데이트 점수는 95점 드립니다. 네, 이칠 영호와 국화, 용담은 누룽지 백숙 집에 갑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는 용담의 전공도 붙고, 참고로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뭐 말 걸어보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영호가 했고요. 네, 식사 장면은 근데 딱 두 마디로 끝났어요. 용담이 사람들이 내륙지방에서 왜 회를 먹냐? 뭐 나는 이런 게 좋다. 농가를 살리자. 그러니까 영호가 오, 신토부리 정신이 있네요. 해외 생활했어도. 이게 끝이에요. 정말 영양가 없는 대화만 오고 갔나 봅니다. 그나마 고르고 고른 대화일 텐데요, 이게. 이 정도로 의미가 없었어요. 바로 1대1 대화로 넘어갑니다. 먼저 국화와 1대1이었는데 누구랑 얘기해봤냐? 장미랑 대화했었다. 거의 이게 전부예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국화도 뭔가 자신이 확신을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대화였고, 네, 꽤 길어 보였는데요, 시간상으로는. 이 대화 외에는 모조리 편집된 건가요? 왜 이러죠? 그리고는 용담과의 1대1 대화, 영호는 뭐 정말 의외였다라는 말 이어가고요. 용담은 영호를 은은한 또라이로 봤다. 나도 똘끼가 있어서 관심이 갔다. 뭐 이런 말로 영호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어요. 영호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 말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영호에게 각인이 됩니다. 또라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네, 영호는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네요. 그런데 영호는 왜 이렇게 세상 차분하죠? 원래 이렇게 조곤조곤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관심이 떨어지는데 그냥 맞춰주느라고 그런 건가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북한은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만 했는데 용담은 그 마음을 읽었어요.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씁쓸했다. 그럼에도 영호와의 데이트는 즐거웠다고 했고요. 원픽이 영호로 바뀌었다고 말하네요. 어쩌면 철옹성 같은 장미와 튤립을 피해서 세팔영철을 포기하고 영호에게로 옮긴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누구 한 명 뭐 시원하게 감정 정리가 되지 못한 데이트라고 보고요. 여자들은 확실히 본인들이 고른 데이트였음에도 이칠 영호에게 충분히 어필하는 데는 실패했다. 데이트 점수는 아깝지만 75점만 드립니다.
이칠 영식과 장미도 데이트를 나가죠. 데이트에 앞서서 미리 차를 정비하는 이칠 영식의 모습 괜찮았어요. 누룽지 백숙을 먹으러 갔네요. 여기도. 영양이 누룽지 백숙으로 유명한가요? 원래 식당 하나가 잘 되면 그 주변으로 아류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건가요? 오늘 밤에는 부르는 남자들이 많을 거라는 이칠 영식의 경고에 장미는 나 흔들기 쉽지 않을걸요? 라는 말로 이칠 영식에게 오히려 확신을 줍니다. 식사비를 영식이 냈죠. 그랬더니 내일은 내가 내겠다면서 다음날 데이트까지 약속을 해버리네요. 이거 너무 굳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값 번갈아 내기 시작하면 커플 확정, 이게 나는 솔로 공식인데요. 인터뷰에서 만족함을 나타내던 이칠 영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진짜 나에게 두 번 없을 기회다. 이런 발언 멋있네요. 너 하나만큼은 내 세상으로 데리고 가련다. 2탄인가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예쁘다 하면서 앞으로 장미에게 집중하겠다 선언합니다. 점수 줘야죠. 에잇! 여기도 95점 드립니다. 뭐 이미 단단한 커플이에요. 변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영수와 백합의 데이트입니다. 이사영수가 나폴레옹 수면법을 언급하니까 백합이 신기했나 봐요. 데이트 시작부터 백합이 영수의 박학다식함에 끌렸음을 고백합니다.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바로 그때였죠. 식사를 하면서도 자신이 배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서 상대가 박학다식함으로 자신을 채워주는 게 좋다라고 매우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솔직한 모습 보기 좋아요. 영수도 역시 젠틀합니다. 백합이 자신에게 없는 개척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존경한다면서 칭찬을 해요. 식사 자리에서 영수가 백합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혜성처럼 존재감이 빵! 운석처럼 나타나셔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네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오, 나 너 좋아졌어. 라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는 좀 허전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영수에게는 아직 튤립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상대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백합은 생각했던 그대로다 라면서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영수도 최근에 생활력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두 분으로 좁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90점까지는 드릴게요. 이사영수의 마음에 백합이 전혀 없었는데요. 오늘의 데이트로 정말 잘 어필한 것 같습니다. 영수 마음의 50%까지 도달했어요. 데이트 단 한 번이었는데 말이죠. 네, 영수도 젠틀하게 잘 맞춰줬고요. 백합의 호감은 굳건했습니다. 다음 데이트는 이사영식과 미스터 백김의 데이트인가요? 이사영식이 고독 정식을 먹게 되자 제작진이 급하게 미스터 백김을 섭외했나 봅니다. 미스터 백김이 영양군 공무원이죠. 그 짜장면을 가장해서 들어오더니 이사영식을 데리고 나가서 돌곱창을 사줍니다. 여기가 바로 현지인만 아는 진짜 영양군 맛집 아니었을까 싶네요. 중간에 10기 영숙이랑 통화도 하고요. 24기 옥순과도 통화하면서 예능도 좀 했고요. 돌아와서는 사계 데이트권을 따기 위한 공부, 영양군에 대한 상식 퀴즈 공부도 계속하고 아령 운동도 틈틈이 하고 하면서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 명에게 집중하겠다 이제. 이쁘시고 성격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고 나도 제약에 관심이 있으니 용담에게 집중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기저기 재지 말고 이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직진해야죠. 이사 영식의 결과는 고독 정식이었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데이트 나간 커플들보다도 오히려 방송 시간도 더 많이 나왔어요. 자신의 노선도 확실하게 정했고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100점 만점 드립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고독 정식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고독 정식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고독 정식을 해내신 이사영식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4개 데이트권을 둘러싼 대결 짚어볼까요? 솔로 민박은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라서 슈퍼데이트권이 빨리 결정됩니다. 첫 번째 대결은
자연의 소리 OX 퀴즈, 27 영식이 마지막에 좀 우격다짐으로 18 영철을 반대쪽으로 보내놓고 우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7 영식이 딴 게 더 잘 됐어요. 그런데 5문제였잖아요. 저도 다 맞췄다는 사실 살짝 자랑해 봅니다. 정말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보기만 보고 더 말이 되는 보기가 뭘까 생각해서 맞췄어요. 제작진이 생각보다 오답 보기를 신중하게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좀 보인달까요?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 대결은 영양산 건고추 무게 맞추기. 한 근의 무게를 맞추는 게 미션이었는데요. 저는 방송 보면서 고추 한 근이면 400g이지 했는데 600g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고기 한 근은 600g이지만 야채 한 근은 400g인데 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건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와, 역시 근이라는 단위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다 주먹구구다. 고추의 무게로 한 근이 375g이다, 400g이다, 500g이다, 600g이다. 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역별로 다르고 시장마다 다르고 상인마다 다르고 이건 엉망이에요. 이게 뭡니까? 제작진은 아마도 고추 한 근이 600g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했겠죠. 모든 출연자들이 고추 한 근은 600g이다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부는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요. 몇백, 뭐 이게 그램으로 환산하는 걸. 일부는 저처럼 400g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는 이사영식의 승리입니다. 안 그래도 용담에게 사계 데이트권 따겠다 큰 소리 쳐놨는데 성공했습니다. 인간 승리죠. 여자들은 건고추 대신에 청고추 한근 찾기 대결을 했고요. 튤립이 가장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1라운드 자연의 소리 대결할 때 27 영식이 딴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한 거고요. 튤립의 데이트권은 어차피 18 영철한테 갈 거니까요. 18 영철한테 또 한 장 따는 건 큰 의미가 없죠. 마지막 데이트권은 2024년 영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능. 문제가 나오자마자 영식이 100명을 부릅니다. 에? 진짜? 저는 사실 한 자리 숫자까지 생각했어요. 다만 영양군 전체가 얼마나 큰 행정 단위인지 잘 모르겠다 정도였는데 영식은 저녁에 영양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 맞나 이게? 그런데 100명? 숫자가 왜 이렇게 예쁘지? 너무 딱 맞아떨어지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사 영식은 무작정 급한 대로 선착순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무작정 던진 것 같더라고요. 결국 모든 출연자가 차례로 자신의 추정치를 얘기했고요. 용담이 13명을 불렀고 이사영수가 28명을 불렀는데요. 그래서 저는 용담이 맞나 싶었는데 정답은 25명, 이사영수가 데이트권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렇게 4장의 데이트권이 주어졌는데요. 어떻게 쓰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줄까요? 3일차의 메인 데이트가 될 4개 데이트권의 향방을 보실까요? 네, 이칠 영식은 예상했던 대로 장미에게, 이사 영식은 결심하고 미리 약속했던 그대로 용담에게, 튤립은 당연히 18 영철에게 썼습니다. 뭐 너무너무 쉬워서 초고속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이사 영수인데요. 인터뷰에서는 현재로는 백합한테 쓰고 싶지만 튤립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마음이 원하는 건 튤립인데 현실 때문에 현실상 안 되니까 백합으로 가겠다는 뜻이 되네요. 결국 예고편에 바로 그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영수가 튤립을 불러내고 백합은 그걸 보고 있어요. 많이 섭섭하겠어요. 저는 이사영수의 선택은 결국 백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왜냐하면 튤립이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솔로민박 영양편 두 번째 리뷰를 보내드렸고요. 장미 튤립이 예상보다 빨리 노선을 확정 지으면서 러브라인이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사기 데이트 이후에 밤 데이트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 한번 해보시죠. 저는 곧 세 번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솔로 새로 시작한 29기 연상연하 특집 리뷰도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